안녕하십니까. 주간 서호성의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KTX 탈 일이 있어서 KTX 타다가 탔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더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그런데 이제 냉방이 고장 나가지고 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더우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중에서 괜찮은 주제, 그리고 근데 괜찮은 주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명 안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 올려주신 주제를 선착순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루소와 베카리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번 주는 베카리아와 루소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는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그럼 먼저 우리가 베카리아 하려면 사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범죄나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은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형벌의 끝판왕이 뭐냐라고 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그럼 사형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겠죠. 그래서 찬성에는 누가 있냐? 우리가 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벤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누가 있었다? 베카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이것들을 각각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누구에 대해서 이 루소와 베카리아만 얘기할 건데, 우리가 시대순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루소가 제일 먼저예요. 루소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칸트가 되겠고 베카리아고 그 다음에 벤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루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루소에서 시작이 돼서 루소가 한 말에서 발전, 칸트가 한 말에서 발전, 그 다음에 베카리아가 한 말에서 발전. 그래서 뒤후대로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논리가,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적 그런 형벌을 얘기하긴 했지만 공리주의자는 아니죠. 왜? 벤담부터 시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각각의 지식들을 조금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루소예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약간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얼굴 낯빛이 좀 안 좋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루소가 있는데, 루소는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동그라미가 동의라는 것이 동의. 즉 우리가 국가를 성립시키는 사회계약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범죄를 저질러서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그럼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뭐야? 사형입니다. 즉 사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면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사회를 보존한다라는 측면에서 사회방위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회방위론. 사회계약을 할 때 시민은 국가 형벌에 대한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국가는 타인을 살해한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 우리가 사회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양도했다?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했으니까 사형을 처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사람을 사형을 처할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그 근원은 뭐가 된다? 우리가 사회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벌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사회계약이에요. 우리가 법과정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소는 일반 의사를 바탕으로 국가를 만든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계약론이 형벌을 가하는 근거다. 1번. 두 번째, 사형수는 계약 파기자입니다. 즉, 이 사회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자, 계약 파기자입니다. 계약 파기자이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시에서,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니까 시민 자격의 상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시민 자격을 상실한 자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응보주의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보복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로 했지. 그런데 네가 사회를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만들었어. 그러니 죽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뭐예요? 계약론에 의해 형벌의 근거.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자 사형수. 사형수는 시민 자격을 박탈하고, 마지막으로 계약 위반의 응보로서 사형을 집행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루소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 이제 이 사회계약과 연관시킨 사람이 누구? 오늘의 주제인 베카리아가 됩니다. 베카리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책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에요. 범죄 형벌. 이 책에서 그는 종교로부터 법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형벌은 부당한 것이며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소와 마찬가지로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범죄에 따른 형벌의 근거를 잡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회계약이에요. 그리고 법률로 규정난다라는 걸 우리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세의 주관주의적 형법상 밀실재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재판을 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 고문을 하게 되면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조선시대마도 주리를 틀어라, 네가 역적이지, 아 예 죽여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죄형 전단주의, 죄형 전단주의라는 것은 그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그 형벌의 양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굉장한 큰 힘을 주는 겁니다. 가혹한 형벌 등에 대해 근대적 객관주의적 형법사항이 확립되게 되어 형법 근대화에 큰 공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고문 같은 거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함부로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어떠한 법률에 해당할 때만 범죄로 인정되는 이런 근대적, 즉 현대에 지금 바탕이 된 것들에 초석이 된 것이 뭐다? 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입니다. 베카리아는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형법이, 형법 이론의 중심은 국가형벌권의 기초는 사회계약이다. 그래서 사회계약이야, 사회계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시험 문제로 루소와 베카리아의 공통점, 즉 형벌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다? 사회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즉 각자는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유의 일부를 내놓고 사회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내놓은 자유의 총기가 형벌권의 기초고, 이러한 기초를 일탈하는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가 남용이며 부정이라고 하여 죄형 법정주의 사형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가 루소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자격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만 사형 자체가 가지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제재력 필요 없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 형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형법 이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통점은 사회계약, 차이점은 사형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고문의 금지, 법적 평등을 주장하였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사회계약을 근거로 잡았기 때문에 루소와 베카리아는 공통점을 가진다. 차이점은 사형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러한 사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리에 의거한다라는 거죠. 공리의 원칙에 의거한다. 그런 측면에서 벤담과의 공통점을 가지지만
벤담이 뒤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따라서 그 공리성의 원칙을 공통점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반대하는 베카리아와 찬성하는 벤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선지, 연계교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인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인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있냐? 즉 그런 권리를 양도한다. 루소. 아니다. 베카리아. 각 사람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그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 생명권을 양도할 것은 없다. 사형 반대.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조만을 가진다.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범죄를 억제시킨다. 사회적인 유용성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아무도 없다. 즉 자신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내놓는다. 그죠? 상실이 뭐겠어? 사형이죠.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심한 형벌이죠. 그래서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죠? 종신노역형입니다. 종신노역형. 자, 나아가 종신노역형은 사형 그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필요 없이 범죄 예방의 효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종신노역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뭐예요? 사회계약의 측면에서 루소와 베카리아가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리성에 대해서 공리의 극대화에서 우리가 베카리아와 벤담의 공통점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응보주의와도 루소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사항입니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루소는 사형수라도 시민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시민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가 없죠. 살인을 저지른 자는 시민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격리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두 번째, 루소는 사형을 사회계약에 대한 응보로 본다. 즉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응보로 본다. 세 번째, 베카리안 사회계약에 의거하여 범죄자 형벌을 가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맞다. 사형을 가해야 된다는 틀리다라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형벌은 공리성에 근거하여 집행돼야 된다. 이것은 벤담과의 공통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소, 베카리아, 벤담과의 연결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루소, 그 다음에 칸트, 베카리아, 벤담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각각의 이론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여기 파트에서 틀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오늘 힘들었지만 여러분들하고 했고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주제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만들어 드릴 거고요. 더 필요한 주제 있으면 또 말씀하시면 다른 캐스트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